안녕하세요. 사회교사 이동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회불평등 현상의 의미와 그 관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불평등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요. 자, 사실 여러분들 불평등의 의미가 뭘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사회적 자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 사회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부가 될 수도 있고요. 정치적 측면에서는 권력, 사회적 측면에서는 위신, 명예, 교육 수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사회적 자원이 있는데 이 사회적 자원이 개인 또는 집단 사이에서 차등적으로 분배된 상태입니다. 차등적으로 분배됐다는 얘기는 이거 반대말이 이제 균등 분배잖아요. 차등적 분배란 말의 반대말이 균등 분배인데, 그러니까 똑같이 나눠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누군 많이 가지고 누군 적게 가져가는 이런 차등적 분배 때문에, 그래서 이 개인과 집단이 평등하지 못한 지위를 갖게 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평등한 사회적 지위를 갖지 못한 상태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회적 자원이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경제적 측면의 재산, 정치적 측면에서는 권력, 사회적 차원에서는 위신이라고 하는데, 위신이라고 하는 게 위엄과 신의의 줄임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좀 희소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그런데 그 희소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는 굉장히 무한하지만 그거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 같은 것도 이제 부족한 상태를 얘기를 해요. 이걸 희소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 희소성 때문에 지금 사회적 불평등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사회적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개인뿐만이 아니라 집단 간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집단 간 불평등이라고 하는 건 남자와 여자 간의 이제 성 불평등, 그러니까 인종차별, 피부 색에 따라서 인종차별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회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디에나 다 존재합니다. 어느 사회나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보통 보편적 현상이라고 보통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잖아요. 어느 사회를 가든 누군가는 많이 갖고 누군가는 좀 적게 갖고 있는 그런 형태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형태는 다 보시면 되는데, 경제 불평등, 재산이나 소득 격차에 따라 가지고 나타나는 불평등이고, 정치적 불평등은 이제 권력 혹은 참여의 기회의 차이에 따른 불평등으로 보실 수 있고요. 사회문화적 불평등은 위신, 명예, 교육 수준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생활기나 수준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면 그 사회문화적 불평등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정보 격차에 따라서 불평등도 나타나고 있고요. 남녀 간 성불평등도 나타나고 있고요. 지역 간 불평등, 그지? 건강 불평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회불평등 현상을 이제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사회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오랜만에 나왔는데, 자,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거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이 기능론과 갈등론 일단 공통점은 무슨 관점이라고 했죠? 예, 거시적 관점입니다. 즉, 거시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조를 단위로 해서 체제, 구조 이런 거를 단위로 해가지고 바라보는 건데, 기능론자들은 그 사회 자체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다고 봅니까? 예, 그 사회 합의에 의해 가지고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각 역할들을 맡는다고 얘기를 했죠. 사회 모양 자체가 이래요. 그래서 어떤 개개인들은 이 정도의 역할을 맡고,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의 역할을 맡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더 중요한 일이 이런 일을 맡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리고 끊임없이 협력하면서 이 사회는 유지되고 존속되고 통합된 상태로 잘 굴러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기능론자들이에요. 그러면 기능론자들 같은 경우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거는 누군가는 많이 갖고 누군가는 적게 갖는 이 상태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계층, 즉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건데요. 기능론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보편적 현상이기 때문에, 왜 보편적이냐면 어딜 가나 누군가는 큰 일을 맡고 있고 누군가는 작은 일을 맡고 있고 그 중요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차등적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보편적인데 특징이 뭐냐면 이 사회 불평등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해요.
혹은 뭐 사회불평등인 당은 우리 필요하다라고 배우기도 하고요. 혹은 필연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거 아시죠? 자, 이러한 현상이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제 베버가 얘기하는 계층론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계층론과 연결이 되는데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사회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는 많이 했고 누군가는 적게 하는 이런 계층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돈을 많이 받는 건 그들이 저 중요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청소노동자나 이런 분들이 돈을 적게 받는 거는 그들이 일을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즉, 이 차등적 보상 체계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그 차등적 보상은 도대체 뭘 가지고 하느냐? 그 사람이 열심히 한 사람한테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이 능력이 좋다면 능력에 따라서 배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노력과 능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 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 분배가 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 희소 가치를 배분할 땐 어렵고 중요한 사람이 더 많이 배분받는 게 당연한 거고요. 능력, 노력에 따라서 공정하게 지금 이미 배분되고 있어.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건 공정한 거야. 그럼 네가 노력하면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사회불평등 현상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구성원들한테 오히려 동기를 부여를 해요. 그러니까 성취 동기를 자극을 해서 열심히 최대한 자신의 자질을 발휘하게끔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합니다. 더 중요한 사람들을 하는 일을 이쪽으로 이제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적은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작은 역할을 이제 배치한다는 얘기죠. 적재적소에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과 사회가 최선의 기능을 수행하기 좀 하죠. 왜냐면 자기가 노력을 한 만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등 분배 체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계층론 그리고 이제 기능론이라고도 얘기하는 요거는 성취지를 강조하죠. 본인이 노력하면 된다. 그래서 도식을 해보면은 여기 사회적 출세에 영향을 미치는 건 가정 배경,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느냐보다는 학교에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출세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빈곤을 하다라고 보통 표현하면 가난함을 얘기를 하는 건데, 가난함의 원인은 그 사람한테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합의한 구조에 따라서 열심히 했다면 이런 빈곤 상태에 처해지지 않을 텐데 저 사람은 본인의 노력이 부족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갈등론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자, 갈등론은 선생님이 어떻게 글을 냈냐면은, 갈등론은 얘네도 마찬가지. 둘 다 거시적 관점이잖아요. 근데 얘는 사회를 궁구스로 하게 한 체계가 서로 이제 협력, 유지, 존속되는, 그러니까 유기체와 같이 봤고요. 거시적 관점 중에서도 갈등론에서는 사회구조 자체를 이렇게 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에 끊임없이 억압하고 대립하는 상태. 지배자가 피지배를 억압하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그냥 구조예요. 그래서 이 계층이라고 하는 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사실 이 갈등의 결과물이고, 이렇게 지금 이 사회를 합의한 거는 전체가 합의한 게 아니에요. 기능론자들은 전체가 합의했겠지만 이런 모양을 만든 거는 지배 계층만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계층의 특징, 그러니까 이제 사회 불평등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보편적이긴 해요. 자, 어딜 가든 다 요 모양이야. 그래서 불평등하기는 해요. 보편적이다라는 거는 공통점이에요. 근데 대신 필수 불가결을 하진 않아요. 꼭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잘못된 구조이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깨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타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없애야 된다. 혁명을 통해서 뒤집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과 연결되는 게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칼 마르스가 얘기하는 계급론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급론에 따르면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가 이제 대립하고 있는데, 이 프롤레타리 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 갈등론에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회 체계를 타파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급론에서는 얘기하는 게, 이거는 지배 집단만 합의를 해서 얘네한테 지금 분리를 한 상태야. 그러니까 합의를 했을 때 얘네는 지배 집단만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직업의 중요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단의 권력, 강제에 따라서 배분이 되는 거고,
뭔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이야. 그 어느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정 배경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불공정하게 배분되는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갈등론자입니다. 그럼 얘네 입장에서는 사회적으로 출세하기 위해서는요.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느냐가 더 중요해요. 학교에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한들 안 돼요. 가정 배경이 얼마나 더 중요하냐.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불평등 현상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집단 간의 갈등이 더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지배와 피지배 간에. 그래서 사회적 혼란이 또 유발될 수가 있고, 그리고 하위계층이 사실 이제 상위계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왜? 자신들한테 유리하게끔 이 사람들의 자식은 똑같이 의사시키고, 의사 아빠면 의사시키고, 뭐 노동자면 노동자의 자식은 노동자한테 해서 그 지위가 다시 세습되고 대물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체계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이 체계를 합의한 건 요 애들만이라니까요. 지배계급. 그래서 여기 이런 것들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한들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아무리 능력을 발휘한다 한들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사회 발전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이제 귀속주의를 강조하겠죠.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면 요가 변할까냐? 결국에는 혁명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단점은 이게 노력해서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하죠. 얘네 같은 경우 지금 뭐 200억대 주식 부자가 있는 뭐 어린이라 그러는데, 그래 이거 보면서 제가 뭘 노력을 해서 그랬겠냐, 제가 부모님 잘 만나서 그런 거지 라고 했던 게 이제 갈등론자들의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사회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기능과 갈등론의 관점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